경기가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그런데 최근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뜨는데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그러고요. 혼자 사는 사람 1인 세대는 28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 나도 해당되는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에너지 공단인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나온 게 있어서 궁금한 게 네. 좀 있어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 에너지 바우처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취약계층 분들 대상으로 에너지 네.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예요. 돈을 주는 건가요? 네? 돈을 주는 건가요? 돈을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바우처라고 이용권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기름을 뗀다, 전기다, 가스다 뭐 이런 걸 쓰면 네.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돈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현금 형태의 바우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신다 그랬을 때 그 고지서 발급 받으시잖아요. 네. 고지서상을 통해서 그 에너지 바우처를 차감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런 형태로 통해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라 함은 저희 그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시면서요. 수급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세대원 중에서 그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장애인이나 임산부, 그리고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포함되어 있으시다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이게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 노인이나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있어서 더 많이 에너지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나오시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대상들에 대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이라는 좀 별도의 기준을 또 추가로 해서 같이 혜택을 많이 더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기간이 있던데 동절기, 하절기 이거 계속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매번 신청 과정은 불필요하시고요. 그 처음 이제 신청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두 개 다 충족을 시킨다면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그 대상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게 매달 이제 지원 요금이 별도로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1년 동안 연간 동안에 그 해당 대상자분 세대 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뭐 이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네. 이걸 받으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합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합해서는 아니고요. 예. 그 매달 고지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그 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얼만큼 에너지 사용을 했는지 그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차감을 해서 본인 부담이 조금 더 덜 발생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마 주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건데 일반적으로 전체 다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다릅니까? 저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세대 원수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 27만 9,500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2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38만 1,800원이고 3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52만 2,600원, 4인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69만 2,700원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세대원을 이제 산정하는 기준도 있을 텐데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그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수 산정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산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민등록 그 등본을 발급을 받으셨을 때 세대원수 몇 명인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원수로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에 세대 원수가 이제 변동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이걸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세대원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증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감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소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원수가 변경됐다는 감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감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였기 때문에 이미 그 세대원수 중에서 좀 다른 분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감소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신 상태여서 그 신청 당시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시고요. 세대원수가 증가되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종료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일 2인 세대셨다가 3인 세대 이런 식으로 한 명이 그 세대원수로 더 추가가 되셨다면은 네. 근처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센터 방문해 주셔가지고 세대원수 변동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해서 더 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두 사람 기준으로 38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걱정이 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인 세대 같은 경우는 20만 5,700원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작년에? 아니요, 올해입니다. 23년도 사업 기준으로 아, 예. 네, 초기 때 20만 5,700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최근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좀 그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계층 분들한테 좀 부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른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른 금액인데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막 올랐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 참.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예. 지을 그 에너지 바우처 제도 자체가 최대한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정말 생활 환경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에너지 비용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금으로 주면 더 좋은데 왜 네. 이 바우처 이렇게 이용권을 주느냐 네. 이렇게 불만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대상자분이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사용하셨을 때 고지서를 발급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국민행복 카드라고 저희 그 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물 카드로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조금 현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이 대상자분이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다 못 쓴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여름에서 받은 것을 겨울에 좀 이게 땡겨 써도 되는 여름에 못 쓴 게 혹시 있으면 이거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용한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동절기 동안에 사용 가능하시게끔 잔액 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아, 그러면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네. 없어진 게 아니고. 네, 동절기에도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럼 혹시 신청하는 기간 혹시 놓치면 더 이상 신청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신청 기한이 금년도 1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한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 신청을 못 하셨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29일 다음 달 29일 이전까지 조금 신청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일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당연히 신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그 신청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무원이 뭐 담당자분이 이제 실수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별도의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 되셨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종료 이후에
에너지 바우처 환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외 지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받으실 수 있게끔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겨울에 신청해서 쓰기로 했는데 다 못 써서 네. 그다음 여름에 또 쓸 수 있는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사용 기간 자체가 그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 그 말씀해주신 그 차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년간이구나. 네네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대한 부분이 또 별도의 신청이 들어가고 사용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절기는 동절기로 당겨 쓸 수 있지만 동절기를 다시 네, 하절기로 그 다음 연도에 하절기로 사용은 불가능하세요. 혹시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주민센터 가시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전화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같은 거 네네. 이런 걸로 신청도 됩니까?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 관할 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의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으로? 네, 맞습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인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혹시 이번에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신청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를 같이 통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신청을 해주시면서요, 같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후 해당 자격에 대해서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분에 대해서도 자격 제조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이 별도 필요 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꼭 핸드폰 번호를 명확하게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복잡합니까? 준비 서류 같은 게 많아요? 준비 서류는 그렇게 많진 않고, 다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료 증빙이 요구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주셔가지고 신청만 해주신다면은 무리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이게 카드 같은 걸로 준다고 그러던데 네네. 이게 카드로만 신청해야 됩니까? 어떻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금 차감 제도라고 매달 발급받으시는 고지서에 보면은 그 고객 번호, 납부 번호가 따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납부 번호를 이제 기입이 필요가 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 해당 고지서를 같이 드리면서 납부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그 해당 납부 번호 입력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는 그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요금 차감이 되게끔 그 카드 필요 없이? 지원을 네, 맞습니다. 오. 네, 카드를 통해서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카드 지원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시고 동절기에는 사용 가능하세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하절기는? 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에어컨 지원을 때문에?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물카드 사용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하시고 동절기에만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연탄 사거나 네네. 아니면 등유 연탄이나 등유나 LPG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공급사마다 가맹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있는 에너지 공급사,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해당 가맹점을 가셔가지고 결제 가능하세요. 이 카드가 그러면은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 실물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른 바우처들 제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저귀 바우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게 기저귀 바우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런 제도들을 이제 조금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바우처도 국민행복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그 해당 카드를 통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해당 카드 발급 같은 경우에는 그 BC 카드, 그리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카드사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전세랑 월세 사는 사람들 네. 요금 고지서 같은 경우에 이게 집주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혹시 신청해도 이게 사용한 사람이 집주인이니까 네. 집주인 명의라도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참 곤란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쪽방촌 아니면은 뭐 고시원 이런 분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세 비용에 포함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없는 환경에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이후에 별도의 예외 지급이란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지 못한 에너지 바우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심야전기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심야전기는 이미 조금 요금에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도 혹시 정말 어렵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심야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에 심야전기 요금 고지서로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것도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다만 저희가 그 모든 그 심야전기 요금에 대해서 차감이 가능하신 건 아니고 난방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신 전기 종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 내가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다.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걸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 최종 결정 송수신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2, 3일 정도 소요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4일 이내에 뭐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 있던데. 예, 그거는 그 신청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결정 네. 송수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라는 통지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지서 발행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그 대상자의 주소지로 해서 통지서를 발행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발행을 해서 받는 게 14일이고 네네. 결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2, 3일 정도면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2, 3일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 3일 해서 만약에 내가 됐다. 그러면 언제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2, 3일 정도 이후에 그 최종 결정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해당 내역이 저희 에너지 바우처 시스템 쪽으로 정보가 입력이 된다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작년에는 대상자였는데 네. 올해는 만약에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전출입을 했다. 네. 이럴 때는 재신청을 또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전년도에 이사를 통해서 이제 전출입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그 이후에 별도로 재신청을 안 하신 상황이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자동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주셔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사했다면 무조건 이 부분은 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재신청 안 하면 그냥 올해도 받겠지 이러면 큰일 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한번 중지가 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중지된 이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받으시는 대상자도 있긴 한데 중지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안 해주시는 대상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 많겠구나.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해당 그 정보가 계속 쭉 이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인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중지 상태로 계속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주셔서 새로 신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신청을 안 해버리고 또는 이제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막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실제 혹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네. 받는 경우 네. 이때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몰라서 못 쓰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문자나 통지서를 발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최대한 그 대상자분이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문자나 통지서 발행 등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조금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아예 홍보를 위해서 저희 뭐 홍보 대국민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관련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서 조금 송출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관 내에 복지단체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대상자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복지단체 연계를 통해 가지고 좀 대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좀 다양한 홍보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 1600-3190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또 사실상 이 확인 이후에 직접적으로 신청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센터를 확인 1차적으로 해주시고 주민센터 방문해 주셔가지고 신청을 직접 해주시면은 지원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함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근데 잘 몰라서 저도 네네. 모르니까 이렇게 전화를 네. 드렸는데 이렇게 오래 제가 여쭤보고 물어보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고맙네요. 아닙니다. 예. 아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